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께서 다 접수하실 수는 없고 지금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말하자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 전문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고 있는 만약에 일이 잘못된다면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 최선의 상황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what's going on?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는 게 뉴스이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레이티스트를 좀 전해드리자면요. 미국 뉴스도 온통 all about 이스라엘 하마스에 관련된 이 전쟁과 관련된 뉴스이고요. 가장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인텐시브한 그런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텐시브한 공습 이후에 지상군이 파병될 수도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몇 시간 전에 하마스가 또 2명의 이스라엘계 미국인을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79살 그리고 85살 두 분은 이제 잡혀 있은 지가 15일 됐나요? 10월 7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이도 많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이제 적십자를 통해서 인질이 석방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두 분이 79세와 85세인 두 분 다 여성분이고요. 남편들도 같이 인질로 잡혔는데 남편들과는 지금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들은 여전히 인질로 잡혀 있고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데도 여러 가지 무슨 구성 요소 같은 게 있겠죠. 이분들은 건강이 많이 안 좋다던가 해서 본인들이 더 이상 케어하기도 힘들다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200명 이상의 인질이 하마스에 잡혀 있고 이 같은 인질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렇게 우리 인질들을 잡고 있어 하는 거지만 인질이 200명 넘게 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대대적인 공습을 하면은 사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의 합법성이라든가 이런 명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빅 뉴스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전 주지사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주지사를 하지 못하고 물러날 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며 공화당이면서도 온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하나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주지사를 물러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2개의 어떤 프로젝트를 했답니다. 하나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 또 하나는 하버드의 그 공중보건대학원, 리더십 펠로우십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2개가 하버드의 모든 프로그램이 유명하지만 특히 정치에 관한 것, 보건에 관한 것 유명합니다. 이 2가지 펠로우십, 그런 리더십 펠로우십에서 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이 이스라엘이 지난 16년 동안 적어도 물론 한 70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인텐시브하게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고양이를 계속 코너에 몰고 때리니까 하마스가 점점 더 극단화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동아리가 뭐 30군데가 넘게 뭔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본인이 하버드의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호건은 그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입니다. 종교가. 그렇지만 친이스라엘 정책을 엄청 썼고요. 본인이 주지사였을 때 2017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주정부 계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보이코트를 하지 않는다는 어떤 서약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적이라는 그런 거. 학생들의 발언이 이건 증오심의 표현이다.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대학이 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독서를 충분하게 비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그런 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길게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대사륙 작전은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자 지구에서 이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점령을 했었던 것은 인정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국제법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죄 없는 민간인의 사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해야지만 된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주 길게 얘기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차 대전으로 가는 6단계.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좀 자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별로 인용하지 않는 영국 신문 더 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영국 신문 더 선의 보도이기 때문에 전해드린 게 아니라 영국 신문 더 선이 뉴스 코퍼레이션 영국에서 루퍼트 머더 거예요. 뭐 때로는 믿거나 말거나도 엄청 많고 엄청 자극적이고 뭐 극단적이고 하는 것들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대전으로 가는 6단계는 전에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이었고 포클랜드 전쟁 영웅인 로드 웨스트 제도 로드인 겁니다. 영국에서 앨런 윌리엄 존 웨스트 제독이 보고 있는 6가지 단계입니다. 이분은 포클랜드 전쟁은 8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이 사실은 뭐 100년 동안 뭐 사람은 살지 않아도 영국의 지배력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가 저거 우리 거야 하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영국이 2달 만에 그냥 아르헨티나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영국에.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이랬기 때문에 무슨 꼭 저 섬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돌리려는 것이었고 그러나 2개월 만에 참혹하게 항복을 하고 말았는데 그때가 바로 로드 웨스트 제독이 그걸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당의 대테러 담당 차관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전쟁을 잘 아는 분입니다. 로드 웨스트 제독이. 이분은 처음 스타트부터 쭉 있어서 영국과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마지막 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다 이거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지금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치닫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하마스 테러리스트에겐 다 죽음의 흔적이 깔려 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치에 맞서서 존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격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5,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뒤따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로드 웨스트 제독이 선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신문 더 선을 인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위험하고 자극적인 주변의 그런 혼합, 결합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많아지면서 화약통이 되고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강압적이고 오늘 이제 최고의 공습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 이스라엘은 당연히 복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복수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은 아랍 세계가 공포에서 반발로 간다는 겁니다. 반발로 가서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뭐 하루에 트럭 뭐 20대 미만
여러 가지를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가자 주민들의 삶을 주변에서 보면 알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다 대고 만약에 사상자까지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럼 완전히 아랍 세계의 관점은 바뀐다는 겁니다. 무서움? 미국이 있어? 뒤에 영국이 있어? 이스라엘의 무기가 대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도 대단해?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헤즈볼라가 먼저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 세력과 교전은 해도 공습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2006년도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헤즈볼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1200명 숨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대긴 됐어요. 엄청 헤즈볼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자 지구의 분위기를 보면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 그 헤즈볼라 뒤에도 이란이 있고 하마스 뒤에도 이란이 있으니까 무기도 대주고 그리고 이미 헤즈볼라가 때가 되면 우린 전쟁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뭐 위협 내지는 공언을 하면서 계속 지금 산발적으로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인들도 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하마드보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더 정교한 테러 그룹이라고 봅니다. 첨단 기술이 많아서요.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오랫동안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더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뭔가 발걸음을 더 깊게 내디디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거죠. 레바논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가자,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레바논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의 그 외무부가 레바논에서 뭐 사람들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표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바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시리아가 이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시리아가 푸틴이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본인들이 막 폭격하고 뭐 이하는 것에서 시선을 조금 이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시리아가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독재자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더 뭐 좀 우리도 뭐 푸틴에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하면서 여기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사드와 푸틴이 팀을 이뤄서 레바논이 막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 시리아가 들어갑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는 해요. 이 제독은. 그렇지만 어쨌든 받은 것을 좀 줘야지 된다는 압박 같은 걸 느낀다. 그럼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레바논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막 블라디미르 푸틴은 환상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란이 들썩거려지는데 이란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더해라 하면서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그동안 최근에 이스라엘과 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적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는 것도 싫고 하니까 계속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저 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란도 좀 손을 위험하긴 해도 손을 봐야지 될 것 같아.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버리면 그럼 이란은 항상 하는 말이 영국은 작은 악마고 미국은 큰 악마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명분을 주는 거죠. 굉장히 극적으로 가면서 이란이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큰 사탄이라고 미국을 부르면서 뭔가 테란이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너무 심각하게 공습하면 우리도 참전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이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란이 들어가서 그럼 이스라엘이 몇 군데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와 싸우고 북쪽에 레바논과 싸우고 또 동쪽으로 가서 시리아와 싸우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또 이란과도 싸워야지 된다면 미국이 볼 때 이스라엘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미국과 영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랍, 그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인 종교적으로도 영국과도 맞고 미국과도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있는 그런
그리고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여기에 인종을 넣습니다. 피부 색깔을. 미국과 영국은 피부 색깔 때문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을 한다. 그들의 나레이션인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전투에 이제 막 얽히고 설킬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예멘의 이 반군도 무기도 공급하고 하잖아요. 후티 반군을. 그래서 이제 후티 반군도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슬금슬금 그동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예멘 쪽에서 발사된 어떤 뭐 드론 같은 것을 격추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몇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간접적으로 러시아, 게다 대고 이제 이란, 예멘 이렇게 섞여버렸죠. 막 엄청나고 잔인하고 장기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다 막아야지 되는데, 예비군이 많이 들어왔어요. 36만 명이. 그 가운데서 뭐 북부로 레바논으로 얼만큼 보내고 다 쪼개야지 되는데, 쪼개다 보면 전선이 너무 많으니까 어떠한 전선은, 모든 전선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미국과 영국은 항상 세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하면,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토가 또 움직일 수 있고 정말로 대단한 싸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각이라고 지금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단계를 그 영국의 로드 웨스트 제독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란이 계속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흔들어 봐 하는데, 예멘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증오심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예멘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뭐 시리아와 이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흔들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로켓을 발사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도발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막 설명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 설명하기도 힘든, 제독으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혼란과 혼란이 연속이 되면서 영국은 더 깊이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여러 새로운 전선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에서 서로 이제 막 여기서 폭발 저기서 폭발하면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는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전쟁으로 가는 6단계, 로드 웨스트 제독이 이스라엘의 과잉 반응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레바논이 개입되고 시리아, 러시아, 또 이란, 그 뒤에 영국, 미국,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고요. 그러나 좋은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뭐 이게 최악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뭐 모든 일들이 최악으로 가는 확률은 50% 대 50%잖아요.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는 더 이걸 부풀려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가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뉴스를 팔로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